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65560입니다. 예전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에 관심 있을 때 이름을 좀 들어보긴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번에 한번 알아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매출액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습니다. 2017년 600억에 접근했던 매출이 2018년 500억 초반대로 내려앉았다가 2019년 500억을 깨고 446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더욱더 심각한데요. 영업이익은 감소하다가 적자로 2019년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했고요. 쫄아봤을 때 이같이 나빠지는 것은 나아지기보다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까지 보면 분명히 숫자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기업의 주가가 왜 반등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반등하는 이유부터 알아보면 이 같은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 대형 트럭에 영화테크가 LDC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다만 구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찝찝한 부분은 계약은 이미 작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품업체니까 완성차의 선적이 기준이 아니라 부품 납품이 기준일 텐데 왜 이런 이슈로 주가가 그렇게나 반등하는지는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사업계획서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개요에서 종속회사가 눈에 띄는데요. 종속회사가 모두 해외에 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이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영화테크 인디아, 인도에 설립한 영화테크의 종속회사입니다. 심지어 설립한 것도 2019년 6월인데요. 전기차를 주로 최근에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만 봐서 그런지 테슬라 말고는 사실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인도라니 좀 생뚱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조금 찾아보면 영화테크와 인도의 마힌드라는 이미 기존에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힌드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마힌드라와 쌍용차의 관계 등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결과를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 있는 영화테크는 전기자동차 2차전지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전략 전자부품 등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방금 본 이슈와 같은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군요. 하지만 회사가 지금까지 주목했던 제품은 정션 박스가 가장 주요한 제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션 박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두었죠. 전장 부품의 전원 및 신호를 공급 분배하고 회로 보호 기능을 하는 필수 시스템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을 보더라도 정션 박스를 매출의 가장 앞부분에 내세울 정도로 주요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 매출이라는 형태도 있긴 하지만 제품 매출이 전체의 96%, 94% 이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제품 매출, 그 중에서 정션 박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볼 매출 원가에 대비해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원재료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기준으로 나누는 매출 실적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한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내수의 비중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수출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실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수출의 비중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수출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체의 매출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수출이 220억 수준에서 90억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매출 역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관계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주요 매출처에서도 드러납니다. 주요 매출처라고 밝히고 있는 고객 1의 비중이 2018년 대비 2019년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고객별 매출의 금액을 보더라도 고객 1을 제외하고는 비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도 줄어들었죠. 고객 1이 아마 여기저기 자료를 좀 보게 되면 GM이 아닐까 싶은데 고객 다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수주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이나 2019년 시작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있는 수주가 많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수주 계약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각 계약 금액이 아주 일관되게 매년 일정한 비율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약 매년 300억 중반대의 매출이 보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만약 영화테크가 장기 프로젝트 기반 수주로만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부족한 매출 수준이지만 매년 영업활동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기존 수주가 산업발전 방향에도 토대가 될 수 있는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수출 감소로 인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매출 원가의 비율은 더욱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7년 76% 정도의 비율이 2019년 88%까지 치솟았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딱히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같은 요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추정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정적 비용은 쉽게 줄일 수가 없는데 매출은 줄어서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가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최저임금 등 생산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는 물론 공장 유지비 등은 물건 1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테크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기사인데 공장 가동률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매출 원가율도 언급을 하고 있죠. 평균 공장 가동률이 2017년 대비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원가율은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실제로 2019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산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80%가 무너지긴 했습니다. 다만 심양공장은 90% 수준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산공장이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산공장의 하락이 더욱더 크게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더해 판관비의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감소하는 데 비해 판관비의 숫자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비율 증가에 영향을 끼쳤죠.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위한 급여 등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영업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랬기에 당기 순이익도 자연스럽게 당기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감소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이것이 유동자산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매출채권도 떨어졌고요. 이렇게 유동자산이 떨어지는 와중에 눈에 띄었던 것은 비유동자산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가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유형자산의 증가는 공장 증설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2019년 10월에 기사를 보게 되면요. 공장을 증설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증가 내용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자산 가치가 늘었는데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계정으로 적용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은 줄고 있지만 투자는 줄이지 않고 있는 셈이죠. 부채에서는 매입 채무의 감소가 먼저 눈에 띄었고요. 아무래도 영업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입 채무도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띈 것은 장기 차입금의 감소였는데 이 장기 차입금의 감소는 단기 차입금의 증가와 호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영업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더욱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좀 더 최근 자료인 분기 보고서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죠. 역시나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매출 원가율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작년 동기 85% 수준의 매출 원가율에서 올해는 94%로 상승했습니다. 비율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수준이 되겠군요. 이 와중에 판관비는 무려 14%나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개별 계정을 확인해 보면 연구개발비였습니다. 매출 부진에도 투자를 지속하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영업 외 활동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역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 역시 연간 사업보고서와 유사한 특징으로 매출의 감소로 인한 현금성 계정의 감소라던가 매입 채무의 감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 영화테크는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고 부품 기업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주 실적 등을 참고하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매출 원가가 치솟고 있는 점 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경영진도 모르지 않을 텐데 여전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차원가 마인드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차원가 마인드라고 언급을 한 것은 리스크를 향해 뛰어드는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부분도 있지만 구멍가게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코로나 이후에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영화테크 자체가 재료가 되어서 주가가 움직인 날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동료해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어제부터 움직인 것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수출 관련 이슈가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크게 없었는데 다만 코로나 이전에 뛰었던 것이 눈에 띄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2월 14일인데요. 이때 자료를 찾아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한 이슈로 뛰었습니다. 사업보고서상에서는 주된 제품이 정션박스처럼 보였고 어제 뛰었던 것은 로우 볼티지 컨버터 같은 수소전기차 관련 부품이었지만 저 역시도 영화테크를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업체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국책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이기도 한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매출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은 없어 보였습니다. 주가 수급에서 독특할 만한 점은 일단 최근에는 개인만 들어왔다는 점이고, 그리고 외국인은 들어오자마자 항상 튀어나간다는 점이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가의 거래량이겠죠. 굉장한 거래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만약 내일 장 초반에도 이같이 거래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내일도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길게 보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길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영화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화테크가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만큼 그 가능성을 실현해서 기업의 실질 가치도 주가도 올라가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